밤사이에 들어온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첫날부터 1년짜리 시장이라는 대립각을 세우는 훈수를 두며 시공무원들에게 이상한 메일을 쳐보냈던 서울시의회와 달리 지금 부산시의회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시장에게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지방선거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부산시의회는 다행히 사나운 민심을 잘 캐치한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의회는 아직도 서울 시민들의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단체로 국민 심판을 한 번 더 받아야 비로소 정신 챙길 것 같습니다. 한편 8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에는 침대와 대형 디지털 현황판 등등 박원순 전 시장의 상징물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의 6층 집무실에서 특별히 추가하거나 없앤 부분은 없지만 침대는 확실히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집무실 개인 공간의 침대는 재난 발생 등 24시간 대기가 필요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박원순 전 시장의 상주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천안함 재조사 결정은 누군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조사 불가라는 원래 결정을 뒤집었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한기호, 이채익 의원 등 야당 국방위 위원 6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을 번복하면서 조사 결정은 사전 조사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을 파악한 결과 위원회 내부에서 조사 불가로 결정하고 통지까지 마쳤는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개시로 결정을 뒤집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재조사 결정 과정이다. 법령에 따라 각하된 진정사건을 재조사하려면 진정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 진정인의 공식적인 이의신청서는 없었다며 조사 않기로 한 사건을 위원회의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조사 개시로 제멋대로 결과를 바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조사 불가를 조사 개시로 뒤집은 근거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윗선의 개입, 불법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정권 호위용이라는 비아냥을 쳐듣는 이런 공수처,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한변은 9일 이른바 이성윤 황제 조사와 관련한 공수처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김진욱 처장을 이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청사에 들여 면담 조사한 특혜 제공과 관련해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혐의가 있어 김진욱 처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해 청와대가 강력 반발했다지만 고작 이진석 실장 한 명에게만 책임을 몽땅 씌우고 그 나머지 주요 인물, 조국, 이광철, 임종석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왠지 짜고 치는 고스톱 냄새가 납니다.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 후인 8일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검찰이 본격적으로 권력형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여권이 초긴장하는 분위기라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 실장을 고작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에 추가 기소입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진석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 김계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경찰 함명 수사 의혹 수사가 용두 3위로 마무리됐습니다.
과거 수사팀과 의견 충돌을 빚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기소에 동의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부임 이후 기소가 계속 미뤄지자 일각에선 주요 공범들의 기소 결재를 미루며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대충 뭉개서 종결시켜버린 청와대 하명 수사는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대충 뭉갠 검사와 판사 역시 수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20, 30대 초선 의원들이 9일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한 것을 반성한다며 뒤늦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20, 30대 초선 의원들은 또 이번 선거의 참패가 야당과 언론의 탓이 아닌 우리 당의 내로남불 때문이었다고 반성하는 등 당내 강성 친문 세력과도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20, 30대 초선 의원들의 자성의 목소리에도 친문 주력 세력들은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당 주도권을 쥐었는데요. 진중권 씨는 9일 4.7 재보선 참패 후 대국민 사과를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김어준에게 휘둘렸다는 자신의 비판을 강력 부인한 데 대해 김어준 정권 끝까지 반성은 없네라고 질타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도 뉴스공장과는 단절 안 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파리 5마리로 보면 됩니다. 싹싹 비는 파리 처리하는 것은 조국 교수님이 권하신 방식대로 하면 될 일이라며 저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은 빠져있는 반성이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금태섭, 김혜영, 조응천을 중심으로 비대위 꾸리고 이 사태에 책임 있는 이들 뒤로 물리고 전과자들을 앞세운 공작정치, 뉴스공장 이용한 선동과 세뇌 정치를 중단하고 양념 테러하는 득개문들과 명확한 선을 그으면 모를까라면서 이런 구체적인 행동 플랜 없는 반성은 가짜라고 단언했습니다. 박범계는 2017년 2월 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이 옳은 태도이고 바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한 달 전인 당시는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피의자였던 박 대통령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피의 사실이 거의 매일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특검팀의 피의 사실 공표를 문제 삼고 나서자 민주당 의원이었던 박범계가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랬던 박범계가 최근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연일 문제 삼으며 진상조사까지 지시하고 나섰는데요. 김학의 불법 출금,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현 문재인 좌파 정권 핵심 인사들로 향하자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추궁한 것입니다. 진상조사 이후 감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수사팀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박범계 태도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는 8일 저는 일관되게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 법안도 대표 발의했었다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박범계의 기가 막히는 해명 과연 언행일치할까요? 2016년 11월 통과한 국정농단 특검법에는 특검은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사실을 특검팀이 공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은 불과 4년 전 수사 사실 공표제를 만들자고 했던 박범계가 주도해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좌파스럽게 언행일치 자체가 안 되는 인간입니다. 어이 박범계야, 당장 구글링만 해봐도 네가 과거 한 전력들은 줄줄이 검색되어 나오는데 과거 기억은 싹 닫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 감히 국민을 기만하는 해명을 하고 자빠진 건가? 이처럼 박범계의 피의 사실 공표 이중자 때 내로남불에 민주당 조응천 의원마저 혀를 내차며 작심 비판했는데요. 조응천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 검사 교체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이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요? 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전 정권의 적표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 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입니까? 라며 LH 투기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출석 과정과 영장 범죄 사실, 심지어 압수수색도 실시되기 전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보도까지 방송에 중계 방송되고 있는 것은 착한 공표인가요? 라고 힐난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편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요? 검찰 개혁의 결과가 이런 겁니까?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까?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요? 요즘 법무 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네요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김학의 불법 출금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 일부 검사들에게 피의 사실 공표를 빌미삼아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성윤 지검장에게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는 겁니까?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던가 말던가라며 유사일에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 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하시네요라고 비꼬듯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